모르겠네. 일단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아마 페이지는 똑같이 있을 거거든? 122페이지에 공식 하나 있는데 그 공식을 고지고대로 쓰지는 않을 거야. 이 공식 다들 알고 있니? 122페이지 거기 밑에 페이지 있지? 페이지 없어? 왜 안 떴지? 한 페이지 넘겨보면 공식 하나 있지? 거기에 있는 공식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좌표 할 때 넓이 구하는 법. 다들 알고 있니? 그때 어떻게 했어? 그냥 세 꼭지점 좌표 그대로 썼어? 거기 써있는 그대로 공식을 써도 되지만 그러면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귀찮고 계산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 공식을 좀 변형해서 만약에 삼각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다 치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이거 원래 방법대로 구하는 법은 알고 있어야지. 수행이나 서술형 때문에라도. 어떻게 구하니? 만약에 라고 한다면 세 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밑변으로 잡고, 그래서 예를 들어 BC를 밑변으로 뒀다면 BC의 방정식 구하고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그 BC에서 A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 하면 넓이 나오지. 이거 다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근데 만약에 답만 구하면 돼. 그냥 얘 넓이를 구하고 싶다, 넓이만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원래대로라면 원래 공식은 이거 세 개 다 쓰는 건데 이거를 좌표평면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이 편하게 너희 임의로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냥 이거 좌표화 시키기 위해서 좌표로 옮기잖아. 좌표축으로. 그치? 그때 일반적으로 원점 당연히 쓰잖니.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세 꼭지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원점으로 이동시켜서 다른 애들도 똑같은 규칙으로 이동시켰다라고 한다면 한죠. 어차피 넓이에 대한 얘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나 이 삼각형의 넓이나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1,2를 0,0으로 옮겼으니까 같은 규칙으로 C점 좌표는 뭘로 바뀌겠어? 5,1로 바뀌겠지. A점 좌표는 뭘로 바뀌겠어? 2,4로 바뀌겠지. 이렇게 바꾼 뒤에 이제 원점이 할 일은 끝났고 나머지 두 점을 X좌표와 Y좌표를 엇갈리게 곱해서 뺀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절대값 붙이고 2로 나누면 그게 넓이다. 알고 있지? 자,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써먹으면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문제를 보자. 뒤에 넘겨보면 124번이 있을 거야. 수영 다 했냐? 자, 124번을 보자. 자, 좌표평면에 마이너스 3,6이 있었고 다음 B점이 있는데 X좌표는 몰라. 자, 그리고 그 A, O, B로 만들어지는 각이 X축에 의해서 2등분된대. 근데 맨 마지막 보면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B의 좌표가 B, 마이너스 10인데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점 몇 사분면? 3, 4분면에 있겠지. 그럼 3, 4분면에 B점이 있는데 그 Y좌표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뭐 이쯤에 있다 치자. 이때 AOB라는 각이 있는데 그 각이 X축에 의해서 2등분된대. 즉 이렇게 각이 있을 때 요 각과 요 각이 똑같다는 얘기지. 2등분됐으니까. 맞니?
그러면 너희가 아직 이런 것까지는 안 배웠지만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렸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 직각삼각형을 그렸다라고 쳤을 때 요 각이 같으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똑같겠지. 그지?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뭐 평면적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특히나 탄젠트지. 그렇지. 탄젠트가 뭐와 같아? 기울기와 같잖아. 그지? 그러면 요 각에 탄젠트 값이 뭔가 있겠지. 그게 곧 기울기고, 그지? 이 각을 모르니까 탄젠트 값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튼 요 직선의 기울기랑 요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겠지. 물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부호는 다르겠지만 각은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3,6이지. 이거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얘의 기울기는 이거 기울기 양수잖아, 그지? 얘의 기울기 몇 떠야 돼? 2 떠야 돼. 근데 y좌표가 마이너스 10이래. 그럼 x좌표는 몇일까? 마이너스 5. 이래야 말이 되지. 오케이? 각이 같으니까 기울기가 부호는 다를지언정 절대값은 똑같아야 되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나왔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하라는 거 하면 되겠지. O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잡고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잡고 BO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잡아서 그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다 할 테니까 패스할게. 그래서 P점 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1,2 나오고 Q점 좌표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1, 3분의 2 나오고 R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20이 나온다. 그럼 요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물론 아까 말했지만 FM대로 밑변 찾고 직선 방정식 구한 다음에 거리 구해서 높이 찾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하기 싫잖아. 그지? 꼬라지가. 그럼 이때는 당연히 공식 쓰는 게 훨씬 빠르다. 오케이? 그래서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원점으로 옮기고 나머지. 오케이? 그래서 뭐 얘를 옮기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래서 P의 좌표를 원점으로 이동시키면 똑같은 규칙. 어떻게? X는 1 더하고 Y는 2 빼면 되겠지. 그래서 같은 규칙으로 Q를 옮기고 뭐 이 정도는 산수니까 생략할게. 그래서 얘도 똑같이 움직여주면 이렇게 이동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한 공식대로 X, Y를 엇갈려서 곱한 뒤에 둘을 뺀다. 빼서 양수가 나오면 그냥 쓰고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 붙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로 나누면 끝.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10이 나오더라 라는 게 결론이고 다음 그 아래 125번 자,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외심과 무게중심을 구해서 보기에 맞춰야 되는데 일단 무게중심 좌표는 누구나 구할 거고 그지? 외심의 좌표는 다들 구할 줄 아니? 외심 좌표 구하는 법 두 가지지 맞나? 시원아 두 개 뭐야? 빨리 말해. 아, 왜 그래? 자, 알고 있는 거 뭐 있니, 얘들아? 외심좌표 구하는 법.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잡았을 때, 요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니까 여기를 A, B로 둔 뒤에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라고 연립방정식 푸는 거. 요게 첫 번째 방법. 수영아 또 하나가 뭐야? 그렇지.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지. 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셈 쳐서 그 원의 중심 좌표가 외접원의 중심, 외심일 될 테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 원의 방정식을 임의로 원의 방정식의 전개식에서 출발해서 요 원의 방정식이 요 점과 요 점을 지난댔으니까 대입해서 연립할 수 있겠지. 그때 언제 요거 쓰고 언제 요거 쓰는 거야? 얘가 특이한 거지. 이거 언제 써? 그치. 세 꼭지점 중에 원점이 있을 때 요거 쓰는 게 훨씬 빠르다. 이유는 0,0 집어넣으면 C가 0 나오니까 미지수가 2개로 줄거든. 그래서 외심 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특이하게 세 꼭지점 중에 원점이 들어가 있다면 요 방법 쓰는 거고 그 외에는 요거 쓰는 게 편하다. 됐지? 응? 와, 돗자리 갈까? 혹시나 해서 2개 뽑았는데. 오더노트 갖고 왔어? 뭐 갖고 왔어? 생각이 없어요. 자, 얘들아, 근데 나 궁금해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많이 있니? 아니 오늘 뭐 특수하게 안 오는 날이야? 아, 모의고사 봐서? 너무 많이 빠졌는데? 뭔 일이야? 자, 그래서 지금 문제로 넘어가면 지금 삼각형 세 꼭지점 좌표가 자, 요렇게 있는데 요 삼각형의 외심 좌표 구하고 무게중심 좌표 구하래. 외심 좌표를 D, 무게중심 좌표를 G. 자, 그럼 쉬운 무게중심부터 갑시다. 무게중심 좌표 3분의 2, 1이겠고 간단하지, 이건. 다음 외심 좌표 구하자. 외심 좌표는 지금 원점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어. 물론 이렇게 여기다 넣는다고 다 안 나오는 건 아니지.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외심 좌표 구해보면 1, -1. 이 정도는 이제 기본 소양으로 구할 줄 알아야 돼. 구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무언가를 하게 될 테니까. 125번.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들 다 구했고, 그래서 기억 A, B, C, D를 더하시오. 지금 얘가 A, B라고 문제에서 표현했고, 얘가 C, D라고 표현했고, 그러면 이거 4개 더한 게 3분의 5다. 기억 맞지? 다음, 니은 A, G, D는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A, G, D가 한 직선 위에, 어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뭐야? 세 점 중에 2점 골라서 기울기 구했을 때 그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 D의 기울기 구해보고 뭐 D, G의 기울기를 구해봐서 둘이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돼? 다르지. 보이니? 얘에서 얘의 기울기 구하면 x 증가량 1이고 y 증가량 마이너스 4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4지. 근데 여기에서 1로 가봐. 그러면 x 증가량 3분의 2고 y 증가량 마이너스 2지.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다음 디귿. 삼각형 BGD랑 CGD의 넓이의 차는 3분의 1이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 방금 했다시피 이거 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해버리면 되지. 실제로. 그지? 이걸 뭐 비율을 따지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넓이 구하면 되지. 꼭지점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정답 3번. 뭐 요런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풀 거고. 다음 넘겨서 126페이지에 126번 보자. 설명이 필요한 건 설명하고 설명 굳이 필요 없는 건 그냥 바로바로 쭉쭉 넘어갈게. 잠깐만. 지금 다 책을 안 갖고 와서. 지금 얘들아, 지금 안 온 애들 얘기 좀 해보게. 126번이랑 127번 있을 텐데 한번 풀어보고 있어 볼래?
126, 127. 금방 올게. 자, 일단 126번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너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거든? 아는 사람은 알 거고. 자,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이 y는 x의 대칭이래. 자, 빨간 선과 노란 선이 y는 x의 대칭이래. 그러면 이 둘은 당연히 교점이 y는 x 위에 있겠지. 뭐 요 정도는 알 거고. 기울기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논리적으로 너희가 머릿속으로 굴려봐. y는 x 대칭이라는 건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즉 그거를 어차피 기울기 구할 때 얘들아 두 점 가지고 구하잖니? 그지? 그러면 그 두 점에 x좌표와 y좌표가 바뀌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변할까? 역수가 되겠지. 기울기라는 건 원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근데 그 두 점이 x좌표와 y좌표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분모에 있던 x 증가량이 분자로 갈 거고 분자에 있던 y 증가량이 분모로 가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알고 있으면 굳이 막 계산하지 않아도 이제 쉽게 가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빨간 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 2라면 이 노란 선의 기울기는 굳이 점을 찍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2분의 1이다. 오케이? y는 x 대칭인 두 직선 간의 기울기는 역수관계다. 라는 거는 알고 있으면 좋고 물론 이 문제 푸는데 뭐 크게 쓰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는 기본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문제 가보자. 지금 좌표 평면에 a가 2,0이고 b가 1,3인데 이 두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대. 그러면 1,3은 1로 넘어가서 3,1이 될 거고 2,0은 1로 가서 0,2가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막 선들을 이었대. 이어서 만들어지는 어떤 도형이 생겼네.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도 이었고 이렇게도 이었고 다음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이었지. 자 이때 요 도형과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얘기잖아. 그러면 일단 당연한 얘기지. 이 도형과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일 거야. 똑같이 생겼겠지. 대칭이니까. y는 x의 대칭이니까 지금 이 도형이 요 선으로 접으면 딱 접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합동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구해도 되겠지. 오케이? 다음. 그러면 예를 들어 요 삼각형을 구한다라고 쳐보자. 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0,0인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에 의하자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해야 되는 곳은 어디야? 여기랑 여기만 어떻게든 구해내면 돼. 그지?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너희 푼 거를 봤더니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너무 쓰잘데기 없는 걸 많이 구해. 그러면 시간 모자라잖아. 알잖아. 하나 깨봐서. 쓰잘데기 없는 거 물론 뭐 쓸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구해보는 건 좋은 건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지. 시간 모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를 정하자. 이 두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걸로. 그럼 요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 요 점은 지금 나 요거 다 알잖아. 좌표. 그럼 요 점 좌표는 쉽게 말하자면 A, B와 C, D의 교점이지. 그리고 그 A, B와 C, D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거 너희 함수 배우면서 역함수 배울 때도 약했지만 Y는 X 대칭인 직선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도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A, 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던가
CD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던가 둘 중에 하나 구해서 Y는 X의 교점 찾으면 되겠다. 됐지? 그래서 뭐 AB를 구해볼까? 자, AB의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일단 기울기 X 증가량 1, Y 증가량 마이너스 3 지나는 점 2, 0. 그래서 AB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지. 자, 아까 내가 여기다 했던 거 기억한다면 얘들아, AB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바로 CD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는 거야. CD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 Y절편 2 줬으니까 CD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겠다. 이런 거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물론 여기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지. Y는 X와의 교점 찾으면 되니까. 지금 나 뭐 말하는지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자, 그래서 얘와 Y는 X 간의 교점을 찾자.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나오겠지. 그래서 교점 찾아보면 요점 좌표가 2분의 3, 2분의 3이 나온다. 됐고. 자, 다음 요점 좌표만 알면 되지 이제. 그럼 요점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이것도 뭐 간단하지. OD와 AB의 교점이지. 그치? 그래서 AB는 이미 알고 있고 OD만 추가로 구하면 되지. 자, OD의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고 3,1을 지나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겠네. 됐지? 됐네? 그러면 AB와 OD의 교점 구하면 되겠네. 얘와 얘를 연립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좌표 어렵지 않게 또 바로 나오겠지. 그래서 요점 좌표 구해주면 5분의 9, 5분의 3이다. 끝. 그러면 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 다 알고 있고 더군다나 하나가 원점이니까 그냥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뺀 다음에 나누기 2하면 하나 넓이 나올 거고 곱하기 2 하니까 전체 넓이 나오겠네. 다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금 다 풀었잖아? 쓰진 않지만 너희가 마땅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야? 직선이 나왔으면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안 쓰이지만 결론? 지금 AB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잖니? OD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잖니? 수직이네. 이런 것도 체크하고 가주면 좋겠지. 이걸 써야 될 때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대칭이라며. 여기도 직각이겠네. 당연히. 됐을까?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 이 길이 구하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어. 여기 좌표를 구해서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되겠지만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써도 되는 거지. 무슨 소리지 됐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쯤은 확인해주고 가면 좋고 이 정도. 그래서 정답은 요거 하나 넓이 구해보면 이렇게 엇갈려서 곱한 다음에 빼보면 몇 나오냐면 14 나와. 정답 14. 그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 애지간히 쓰면서 했는데도 풀이 과정 요거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너희가 푼 흔적들을 보면 너무 장황하게 많이 구해. 물론 그것까지 모든 걸 다 써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특히나 도형 문제는 풀 때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일단 먼저 청사진을 그려야 돼. 쉬운 문제는 그냥 막 하면 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근데 조금 너희가 봐도 이 정도는 이제 볼 수 있잖아 얘들아. 이거 조금 어렵네. 처음 보는 형태네. 처음 보는 그림이네. 처음 보는 표현이네. 이런 것들이 있겠지. 시험 문제. 그러면 일단 먼저 막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는 것보단 먼저 청사진을 그려. 계산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고 풀이 과정을 너희가 읊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해서 요거 구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답 나오겠네. 라고 먼저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것만 따라가는 거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다음 127번. 자, 127번은 이제 종이 접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많이 했다시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렵지. 자, 일단 지금 허공에 정사각형 하나 있었고 정사각형에서 뭐 접었다 이따위로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평면 좌표를 배웠으니까 당연히 좌표화 해야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고 싶진 않은데 너희도 내가 낯설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너희도 내가 낯설듯이 나도 너희가 낯설거든. 그래서 되게 수업이 재미가 없네. 빨리 익숙해지면 편해질 거야. 오늘은 서로 이해하자. 자, 그래서 정사각형을 좌표평면에다가 둘 건데 뭐 평상시대로라면 당연히 A를 원점으로 두겠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을 좌표평면에다 놓을 거고 좌표화 시키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가자. 자, BC의 중점 M을 찍고 AM을 접는 선으로 해서 안녕, 이름이 뭐니? 왜 이렇게 늦었어? 얘가 치과야? 이거 아니야? 얼른 앉아. 이거 가져가. 아, 네가 동영이구나. 동영, 너 레연이랑 친하냐? 레연이가 잘해, 네가 잘해? 자, 그래서 중점 잡고 요 선을 기준으로 접었다는 얘기지. 요 부분을. 그러면 중학교 때 몇 번 해봐서 알겠지만 접었다라고 했을 때 그 접기 전과 접은 후의 도형은 당연히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 그림 보면 알겠지만 요 부분을 접어 올렸대. 그러면 뭐 이따위로 생겼겠지.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일 거고 얘네들은 합동일 거야. 됐지? 자, 이 상황에서 지금 D2의 길이를 구하래. 지금 요 옮겨진 요 점을 2라고 했지. 그때 요 길이 구하래. 그러면 이 점 결론적으로 뭐 구하면 돼?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지. 그지? 얘 좌표 구하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돼.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의 좌표를 어떻게든 구해야 돼. 요거 구하는 쪽으로 이제 가보자. 자, 그러면 이걸 생으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는 없겠지. 당연히. 그러면 접은 문제는 당연히 합동임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 보면 자, B에서 2를 선을 쓱 그어보자. 그러면 요 빨간 선을 그는 순간 요 AM이라는 요 직선의 이름이 생기게 되지. 이름이 뭐야? AM의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방정식이고 이 AM의 이름. 수영아 뭐냐? 그치. 빨간 선의 수직이등분선이 되지. 오케이? 당연히 얘네들이 똑같은 합동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은 선 당연히 이렇게 같을 거 아니니. 오케이? 자, 그래서 AM은 B2의 수직이등분선이 되므로 수직이등분선이니까 당연히 쓸 거 쓰겠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임의로 모르니까 A, B라고 두자. 그러면 요 직선 AM은 B와 E의 중점을 지나야겠지. 첫 번째. 그래서 B의 중점을 표현하면 이게 될 텐데
요거를 직선 AM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근데 요런 거는 뭐 간단하겠지. 직선 AM의 방정식은 요거니까 얘한테 대입을 해주면 요런 식이 하나 나오지. A와 B의 관계식 하나 나왔고. 자, 다음 두 번째 수직이다. 근데 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지. 그럼 얘의 기울기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를 A, B라고 뒀으니까 기울기 구하면 얘가 마이너스 2다 라는 식 하나 또 나오겠지.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값 나오겠네? 그럼 2의 좌표 나오네? 그럼 거리 구하면 끝. 오케이? 그래서 접는 문제, 물론 이거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접는 문제에서 가장 형태적으로 유사한 게 이 문제랑 원의 방정식에서 이거 풀어봤니? 원의 방정식에서 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x축에 닿도록 접었다. 이 문제 풀어봤니? 아직 안 풀어봤나? 안 푼 사람들은 이것도 비슷한 문제거든? 나중에 봐야 돼. 시현이 기억나지? 시현이 기억나지?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2의 좌표가 5분의 12, 5분의 16 나온다. 그래서 D에서 2까지의 거리 구하면 5분의 4루트 10이 나와서 정답은 9. 자, 지금까지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어렵다. 없어? 다 괜찮아? 오케이. 자, 다음 128번, 129번. 여기 있는 건 이제 그거지. 어떤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의 넓이를 뭐 2등분한다, 뭐 2대1로 나눈다, 요딴 문제. 그래서 이 문제의 쉬운 형태의 문제는 이런 거지. 삼각형 ABC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건데 그 직선이 하필이면 B를 지난대. 자, 그럼 B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추가로 어디 지나야 되니? AC의 중점 지나야 되지. 그치? 이 정도는 알 거고. 다음, 만약에 얘가 추가로 지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D와 삼각형 CBD의 넓이비가 뭐 1대 3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 D라는 점은 어디 있어야 돼? 넓이가 1대 3이 된다는 건? 1대 3 내분점을 지나야겠지. 그지? 이 정도는 알지? 자, 요게 이제 쉬운 형태고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형태는 똑같은 그림일지라도 이 직선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지날 때지. 예를 들어 뭐 요렇게 그려진다 치자. 요렇게 그려졌을 때 뭐 얘와 얘의 넓이비가 뭐 1대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방법이 없지. 얘는 실제로 요 점과 요 점 좌표를 표현해야지. 문제에서 준 정보대로 표현을 해서 두 개의 도형 중에 구하기 쉬운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거기 있는 128, 120번 같은 문제거든. 128번 보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야.
자, 128번 보면 A는 0,4고 더 내릴까? A는 0,4 B는 0,-6 참 그렇지. C가 5,0. 자, 이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 그 직선이 X축에 평행하대. 그러면 지금 딱 봐도 X축의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보다 여기 넓이가 당연히 넓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X축 아래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모르니까 얘를 Y는 K라고 두겠지. 이때 그 K 값을 구하시오지. Y는 루트 P 플러스 Q라고 마이너스 Q라고 되어 있으니까 K 값 구하시오. 이 문제야.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일단 이 전체 도형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전체 도형의 넓이 몇이냐? 25지. 그러면 이 빨간 선에 의해서 잘린 위의 도형과 아래 도형은 전부 다 둘 다 몇이어야 돼? 넓이는 2분의 25여야 돼. 그러면 진짜로 위에 거든 아래 거든 하나의 넓이를 표현을 해서 그 표현을 했더니 그게 2분의 25다라고 문제를 풀겠지. 그럼 당연히 위에 거 쓸 거야? 아래 거 쓸 거야? 아래 거 써야지. 아래 게 그냥 삼각형이 맞으니까. 자, 그럼 요점 좌표는 어렵지 않게 0,K일 거고. 요점 좌표가 문제지. 자, 요점은 보다시피 Y는 K와 BC의 교점이지. 그래서 BC의 방정식을 구하자. (5분의 6x) 그러면 이 직선 BC와 Y는 K와의 교점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X가 구하면 되지. Y값은 애초에 K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요점 좌표가 이거 한 번에 쓰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다. 됐네. 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 좌표 알았고 얘가 직각이니까 이거는 굳이 공식 쓸 거 없이 그냥 이 길이 요 길이 구하면 끝. 이 길이 몇이니? 당연히 이거 읽으면 되겠지. 요 길이는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다. 계산 복잡해 보이지만 요거 5로 묶으면 K 플러스 요 공통인수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근데 얘가 몇이다? 2분의 25다. 요식 풀어주면 내가 원하는 K값 나오겠네.
이해됐을까?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129번도 똑같은 문제거든? 그럼 당연히 얘도 지금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됐으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12고 그러면 쪼개진 두 개의 도형은 둘 다 6 나와야겠지. 그러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만들면 될 거고 그러면 저 y는 x 플러스 k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직선 AB와 만나는 점의 좌표를 표현하면 끝. 간단하지? 자, 다음 넘겨서 그 다음에 있는 극선의 방정식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이거 배웠니? 혹시? 이거 부원장님한테 배웠어?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어요. 배웠어? 오, 그럼 잘하겠구만. 자, 일단 상황을 보면 원이 있는데 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은 두 개가 있을 거고 그 두 개의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접점이 있겠지. 이 두 접점을 이은 직선, 이 직선을 극선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이 직선, 이 노란 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원래대로 하자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뒤에 그지? 구해서 이 원과 이 직선을 연립해서 이 점의 좌표 구하고 이 점의 좌표 구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노란 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구하자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귀찮잖아. 이거 언제 다 구해?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시킨 걸 알고 있으면 편하다 라는 건데 그 공식의 생김새가 뭐랑 똑같아? 중심좌표가 원점인 어떤 원 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반지름이 R 요점 좌표 A, B 라고 했을 때 이 노란 선의 방정식이 뭐니? 공식 ax 플러스 by는 이거지. 모르면 안 되지 이 타이밍에. 근데 이 극선의 방정식의 공식도 얘랑 거의 똑같다. 요점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원밖에 한 점 A, B에서 그은 접선 두 개의 원과의 접점 두 개를 이은 직선의 방정식은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보다 똑같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만약에 물어본다면 써먹으면 되겠지. 근데 문제가 있지. 거기 공식에도 있지만 이 공식, 얘도 마찬가지로 얘든 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공식을 쓰려면 오늘은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은 모의고사 와서 피곤할 수도 있겠다. 오늘은 이해를 하는 게 맞겠지? 온 게 기특하다. 지금 안 온 애들 지금 아까 들었는데 오늘 안 온 애들의 절반 정도가 머리 아프대. 머리 아파서 안 온대 오늘. 모의고사 보면 머리가 아파지는 병이 있나 봐. 여튼 온 게 기특하니까 자
다시 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공식을 쓰려면 중심좌표가 원점이어야 돼. 그럼 원점이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원점이 아닐 때도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공식을 못 써서 일일이 구하게 되지 않니? 근데 공식을 쓸 수 있지. 이거 공식 써서 하니 너희? 원의 중심좌표 원점이 아닐 때 공식 쓰니 안 쓰니? 써? 두 개로 나누는 게 무슨 말이야? 나 이해 못했어. 자, 다시. 지금 내가 뭐 물어본지 이해했지? 이해되니?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공식 못 쓰잖아. 그때 너희 공식 쓰니 안 쓰니? 써 안 써? 물어보는 거야 지금. 쓰게 배웠는지 안 쓰게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어? 써요. 써? 어떻게 쓰는데? 그 X에 대입 두 개로 나눠서 하나에 대입해서 두 개로 나눈다고? 이건 나 물어봐야겠네. 나 공식 써 안 써? 중심좌표 원점 아닐 때. 안 쓰지. 안 쓴다기보단 못 쓰지. 쓰는 게 좋잖아. 쓰는 게 좋은데 못 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일부러 연습하라고 그냥 공식 쓰지 말고 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공식을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자. 무슨 말이냐? 요거 이해되면 돼.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이 하나 있었는데 요 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원래 공식을 못 쓰잖아.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만약에 요 원의 중심좌표가 2,3이고 요 원 위의 점의 좌표가 뭐 숫자는 안 맞더라도 그냥 하자. 요 점 좌표가 3,5라고 치자. 그리고 뭐 반지름이 루트 2라고 할게. 대충. 자, 요런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을 못 쓰고 3,5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개에서 2,3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푼단 말이야. 그게 원래 풀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버릴 수가 있냐면 얘네를 이 원과 직선 모든 점들을 통째로 공식 쓰려면 뭐 해야 돼? 원의 중심이 원점이어야 되잖아. 통째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통째로. 그러면 2,3이었던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이동시켰으니까 이 원 위의 점이었던 3,5는 뭐로 바뀌겠어? 1,2로 바뀌겠지. 반지름은 변함없이 루트 2일 거고 중심좌표는 원점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공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식은 얘야? 얘지. 그지? 그러면 나는 얘는 구했는데 얘는 아직 안 구했잖아.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되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얘를 2로 옮겼던 거는 그 규칙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구한 거잖아.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과정은 거꾸로 하면 되겠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켜보면 되겠지. 그러면 요 원은 원래 자리로 갈 거고 이 직선도 원래 자리로 가겠지. 굳이 그릴 거 없이 그러면 뭐 하면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요 규칙대로 이동시켜 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버리면 얘가 얘의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으면, 이해가 돼서 써먹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원래 평소대로 하던 대로, FM대로 3,5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2,3과 거리가 루트이다 라고 해서 기울기 구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요거 이해되면 공식 이렇게 써서 공식 쓸 수도 있어. 가능. 그게 요 극선의 방정식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극선의 방정식 공식이라고 치고 써 있는 거에서 1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중심좌표가 원점일 때 공식화 시킨 건데, 밑에 있는 2번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그래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풀면 풀리기 하겠지. 근데 이거 까먹으면 못 푸는 거잖아. 그렇게 풀면. 공식만 외우고 있는데 공식을 까먹었어 또는 헷갈려. 그러면 못 푸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좀 더 범용성 있게 이 극선의 방정식 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의 방정식이고 뭐 도형이고 뭐건 간에 좌표가 그지 같으면 편하게 옮기면 된다고. 원이면 원의 중심 좌표가 싫어. 별로야. 그럼 원점으로 옮겨서 풀은 다음에 원상복귀 시키면 되고, 어떤 도형의 뭐 넓이든 길이든 뭔가를 구해야 돼. 근데 주어진 꼭지점에 뭐 어떤 점을 줬는데 그 점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꼭지점 중에 하나를 원점으로 이동시켜서 똑같이 하면 되지. 만약에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동시켜서 그냥 넓이 구하면 그게 땡이지. 상관없잖아. 똑같은 규칙으로 이동시켰다고 넓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대신에 직선의 방정식이다, 뭐 좌표다 라고 한다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그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공식을 안 쓰고, 그러니까 기본 공식만 쓰고 원래는 더 복잡한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그걸 굳이 안 외워도 된다라는 거를 문제로 한번 해보자. 지금 아까 요게 어렵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131번. 요거까지 하고 쉴게. 안녕. 이거 하나 가져갈래? 잘 안 되는 사람 보자. 자, 아까도 말했듯이 원의 중심좌표가 원점이 아니면 공식을 못 쓴다, 쓰기가 껄끄럽다 라고 해서 평행이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걸로 구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키자 라고 했었어. 그럼 주어진 원이 지금 중심좌표가 3, 마이너스 이고 반지름이 4, 그리고 원밖에 한 점 A가 여기 있다 라고 했었잖아. 그럼 이 상황을 싹 다 이동시키자. 어떻게 이동시키는 거야? 기준은 원의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그러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 됐다는 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켰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심좌표는 0,0으로 바뀔 거고 반지름은 변화 없을 거고 A점의 좌표는 요거 그대로 적용받으니까 마이너스 4,4로 바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오는 극선의 방정식이 공식에 의해 마이너스 4x 플러스 4y는 16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지금 131번이야. 좀 더 넘깁니다. 이해됐을까? 그러면 뭐 약분하겠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 상황에서의 극선의 방정식.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상황이잖아, 결국은.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겠지.
어떻게? 이거와 정반대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면 내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식이 나온다. 요 얘기야. 요게 원의 방정식의 공식을 못 쓰는 상황에서 공식을 쓰게 만드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게 지금 여기서는 극선의 방정식이지만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건 뭐건 다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되니까 요게 내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요 상황에서의 극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괜찮을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지금 그 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 PQ라 할 때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그려보자. 그러면 물론 이거는 결론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나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나 똑같겠지. 그지? 뭐 아무거나 쓰자. 뭐 이걸 쓰든 저걸 쓰든 이거 쓸게. 이게 더 숫자 편하니까. 그래서 뭐뭐 쓰면 돼? 지금 요 식이 뭐야? PQ의 방정식이지. 맞나? 다음 A좌표는 요거 쓰면 되고, 당연히 원래 원상태 오리지널에서 A좌표 직선의 방식 요거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이동만 시킨 거니까. 유라 이해돼? 뭔 소리 하는지? 자, 그래서 우리 요쪽으로 할게. 마이너스 4,4. 다음 얘가 PQ로 지금 굳이 말하자면 반지름이 4짜리구나.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 그은 거잖아. 굳이 말하자면 그때 그 두 개의 교점을 이은 선의 방식이 얘인 거지. 그러면 PQ가 뭐 이렇게 있겠지. 대충 살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이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네. 그럼 여기를 뭐 PQ라고 하고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 그러면 APQ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겠네. 아, 얘는 좀 이쁜 삼각형이네. 직각 이등변 나오네. 그래서 넓이 구하면 어렵지 않게 4, 4, 여기 직각이니까 정답은 8.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이게 직각 이등변인 거 눈치 못 챘더라도 뭐 하면 돼? PQ 방정식 알고 있잖아. A좌표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요 길이 구하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지. 이때 A에서 PQ까지 거리 구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4,4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거 쉬운 일이잖아, 그지?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어려울 수도 있지. 만약에 좀 그지같이 생겼다면. PQ의 이름이 뭔데? 현. PQ. 지금 여기서는 딱딱 들어맞으니까 그냥 이거 4, 그러니까 4루트 2라고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걸 못 찾거나 문제가 조금 여기 점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있으면 비스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때 만약에 PQ가 이렇게 비스듬해. 그럼 요 길이를 구해야 돼. 너무 대충 그렸다. PQ가 비스듬하게 있어. 그럼 요 길이 구해야 그게 이 삼각형의 밑변이잖아. 근데 PQ가 뭐야? 아까 말했지만 현이지. 현의 길이 구할 줄 알지 다들? 어? 웬 원에 둘래?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해? 원의 중심에서 이 PQ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지. 그래서 얘는 반지름, 얘는 거리, 그걸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 구한 뒤에 2배. 다들 알지? 이거 지금 못 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 문제에서는 쉽게 구하겠지만 실제로는 비스듬할 때가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구해서 PQ의 길이를 구해내야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